안녕하세요. 2026년 내신 대비 동북고1 통합과학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북고에 집중, 1등급의 맞춤, 동북고에 집중된 수업으로 학생들을 1등급에 맞춰드리겠습니다. 저는 통합과학 강사 양준이고요. 서울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과학교육과 석사까지 마쳤습니다. 현재 로고스 학원과 분당 시대인지 학원 그리고 목동 예섬학원에서 지구과학과 통합과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서울대학교 과학교육 전공자로 믿고 맡겨주시면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에 동북고 통합과학 실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작년에 1학기, 2학기 모두 동북고 통합과학 1등급을 달성을 한 동북고 통합과학 전문가고요. 작년 기준으로 수강생이 3배 늘었고 재등록률이 90%가 넘었습니다. 작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있었던 학생들이 대부분 2학기 기말고사까지 쭉 이어서 다녔다는 이야기고요. 그 학생들 중, 전체 학생 중 2등급 이내 비율이 거의 90%에 육박하는 이런 실적들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런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이계정 통합과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통합과학의 어떤 과목적 특징들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으셔서 그 부분을 좀 짚고 동북고 통합과학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통합과학 1, 1학기 범위인데 크게 3단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원이 원소의 주기성, 이온결합과 공유결합, 화학결합이죠. 원소의 주기성과 화학결합, 화학 파트 단원이 1학기에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중력장래 운동, 충격량과 운동량, 이 둘은 통합과학 전체, 1, 2학기 전체 물리 단원 중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내용이 많고 그래프나 계산 유형도 많이 출제되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정도 화학과 물리 중요한 부분 체크를 했고요. 생명과학은 한 이 정도, 유전자와 단백질 부분이 DNA와 RNA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금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5개 주요 단원들이 있고 이게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되면서 과학의 기초라는 단원이 새로 추가가 됐는데 얘가 내신에서 꽤나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변별력을 가지고 학생들을 고통받게 하는 대표적인 단원이 되었는데 그래서 통합과학 1에서는 이렇게 단원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면 통합과학 1의 핵심은 물리 파트입니다. 물리 파트. 자연학화 운동이랑 운동량과 충격량은 통합과학 전체 물리 파트 중에서 가장 어려워요. 가장 어려운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역학 파트라고 하는데 여기가 굉장히 학생들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단원입니다. 여기 잘 대비를 하셔야 되고 특히 여기가 고2 물리랑도 좀 연계가 되어 있어서 고2 물리까지 넘나드는 난이도로 출제될 수도 있고 학교 수업에서 다룰 수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동북고에서 고2 물리에 나오는 요소들을 일부 수업 시간에 다뤘던 적도 있을 정도로 물리 파트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 말씀드리고 화학 파트는 제가 생각보다 까다로운이라고 해놨는데 원소의 주기성이랑 화학 결합 파트 자체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닌데 약간의 계산 유형과 경우의 수 비스무리한 것들이 막 출제가 되면서 꽤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고 잔잔한 실수를 유도할 수도 있는 단원입니다. 둘 중에는 화학 결합이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은 좀 괜찮아요. 좀 괜찮고 일부 단원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지구과학은 빅뱅우주론이랑 별의 진화 파트가 약간 생소하고 외울 게 많다 보니까 개념 자체가 양이 많다 보니까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고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보셨던 DNA와 RNA를 다루는 정보의 흐름이라는 단원이 있거든요. 얘가 꽤 어렵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개정교육 과정에 새로 들어온
과학의 기초 단원이 있는데요. 여기가 작년 시험 기준으로 의외의 복병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이 단원이 내용이 그렇게 막 어렵거나 중요하지 않거든요. 중요한 내용이 아닌데 과학의 기초 중에 뭐 기본량과 단위, 뭐 단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측정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이렇게 다루는 건데 이런 내용들이 내신 시험과 엮이게 되면서 변별력으로 등장을 해버렸습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물어보고 상세하게 적용을 하고 이런 문항들이 막 출제가 되면서 이 과학의 기초 단원에서 큰 실패를 겪은 학생들도 꽤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의외의 복병이라는 표현을 써놨고 상세한 암기를 요구하며 제대로 학습하지 않으면 꽤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단원은 학교 선생님의 재량이 굉장히 넓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학습을 해야 됩니다. 통합과학 2는 뭐 2학기 좀 남긴 했지만 얘도 빠르게 보면요. 산화와 환원, 산성과 염기성 및 중화 반응 이 단원이 사실 핵심입니다. 통합과학 2는 사실 화학 파트만 열심히 해도 괜찮아요. 이 두 개가 굉장히 어렵고 계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프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물리 파트의 핵융합과 발전 정도가 되겠습니다. 통합과학 2는 화학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세 가지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그냥 좀 뭐랄까 좀 비교적 괜찮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과학과 미래사회 단원이 개정교육 과정에 추가가 됐는데 그렇게 큰 임팩트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1학기에 비하면 물리 파트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전기에너지 생산 단원이 꽤 어렵다고 표현을 해놨는데 역학 파트에 비하면 양이 적고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히려 1학기 역학 파트가 훨씬 어려웠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할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실 2학기 통합과학은 화학이 제일 중요합니다. 산과 염기, 중화 반응 그리고 산화와 환원 반응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통합과학 1에서는 원소 하나의 어떤 특징 그리고 원소와 원소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화합물 정도만 다뤘습니다. 그런데 통합과학 2로 넘어오면 어떤 화합물과 화합물이 반응을 해가지고 새로운 뭔가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어떤 액션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학생들이 처음 접할 때부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화합물과 화합물이 어떤 식으로 몇 대 몇으로 결합을 해야 되는지 결합하면 무슨 물질이 만들어지는지 그 만들어질 때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는지 이제 좀 상세하게 다루고 거기에 계산 유형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통합과학 2의 화학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고요. 특히 중화 반응 단원은 그래프도 많이 나오고요. 숫자 계산도 계속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단원이라서 그거 하나만으로 2학기 시험 전체 변별력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은 제가 아예 언급도 안 했죠. 1학기에 비하면 좀 더 쉬워지고 더 쉽게 해낼 수 있는 단순 암기 단원만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북고등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됐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공평하게 출제가 돼요. 동북고 문항 뭐 동북고뿐 아니라 다양한 많은 학교들이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는데 각각 객관식 6개, 서술형 하나 해서 총 28문항이 반드시 좀 출제가 되고 있고 물화생지 모두 28문항 이렇게 순서도 항상 물화생지 순으로 나옵니다. 1번부터 6번은 물리 이런 식으로 순서까지 항상 고정되어 출제가 되고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딱 명확하게 분류해서 문제 출제를 하고 계시고요. 전반적인 시험 난이도는 중하에서 중 정도고 1등급 컷은 90점 초반이 가장 많았고 조금 쉽게 출제됐을 때는 90점 중반 정도에 형성됐었습니다. 수능형, 기억, 니은, 디귿 모두 고르세요 문항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 건데 물리화학 파트가 변별력의 핵심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왜? 통합과학 자체가 물리화학이 어려워요. 그럼 당연히 그걸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에서 물리화학 파트는
암기로 안 됩니다. 암기만 해선 안 되고 모의고사 EBS 교재 자료나 문항을 변형할 출제하기 때문에 고2 수준 기출까지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고요. 통합과학 1의 역학 파트, 통합과학 2의 중화반응 파트는 계산도 정말 복잡하고 다양한 그래프 해석을 요구하는 킬러 문항으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동북고에서 이런 경향성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충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한번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오른쪽이 제 자료인데 이게 학교에 있는 프린트를 제가 가지고 제작했던 자료입니다. 사실 이거는 통합과학엔 없어요. 없고 이 운동에 대한 거는 고2 물리에 좀 있는데 그대로 냈습니다. 네, 그냥 어떤 운동에 대한 재은학하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운동에 대한 문항을 좀 출제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통합과학에는 등가속도 운동이 일부 있긴 하나 재은학화만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출제를 했죠. 이거 제가 학생들에게 제공한 문항이고요. 그림도 똑같습니다. 제가 제공한 문항 이거는 학교에서 실제로 기출된 문제입니다. 거의 적중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화학 파트에서 계산 유형 문항인데 굉장히 좀 복잡한 계산 유형 문항들을 많이 다뤘어요. 많이 다뤄서 여기도 비슷한 계산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모의고사 문제였거든요. 모의고사 문제 출제가 됐고 이거를 좀 살짝 변형한 문제 얘가 그대로 출제됐습니다. 자료가 그냥 똑같죠? 자료가 그대로 출제가 돼서 시험 문제에서 이런 좀 모의고사도 좀 반영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은 좀 평이하게 출제가 돼요. 상대적으로 평이한 난이도로 나오고 일부 지엽적 내용이 있을 때도 있고 교과서 및 프린트에 나오는 뭐 도표나 그래프, 그림 자료는 당연히 눈에 익혀야 되지만 그래도 물리화학에 비하면 해볼만한 그런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학교 프린트 및 수업의 중요도인데요. 교과서에 없는 내용, 강조되지 않은 내용 혹은 관련 이슈들이 수업이나 프린트에 포함되어 있고 실제 시험에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때 이야기한 이런 예시들이 실제 시험에 나온 경우들도 있어서 하나씩 좀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모의고사 자료가 그대로 출제됐습니다. 모의고사 자료가 그대로 출제된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지엽적인 지문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비슷한 이제 태양계 형성 과정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질량이 증가하여라는 표현이라든지 뭐 성운의 양은 변함이 없었다라든지 이런 좀 더 지엽적 포인트들을 조금 학생들한테 혼란을 주기 위해서 출제를 많이 했던 모습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고2 개념, 이게 사실 고2에 나오는 거거든요. 고2에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게 출제가 되고 있었고 그리고 수업 때 다루지 않은 내용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사실 전기에너지 생산만 배우지 이걸 뭐 이렇게 딥하게 다루지 않는데 그러니까 안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아예 다루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나왔어요. 장기장 영역에 뭐 코일이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유형의 문제였는데 오른쪽에 뭐 제가 나눠드린 문제 있긴 했지만 이런 것도 동북고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사실 이것도 고2에 가까운 그런 내용인데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출제가 됐습니다. 이런 것도 좀 대비를 해야 되고요. 학교 프린트, 이게 이제 2학기 기말고사에 나왔는데 학교에서 갑자기 이런 걸 줬어요. 뭐 질문, 사실적 질문, 탐구적 질문. 이건 사실 통합과학에 없는 그런 유형의 자료였는데요. 이게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북고는 학교에서 주는 자료는 꼼꼼하게 반드시 훑어봐야 됩니다. 나눠주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동북고에서만 출제되는 서술형 스타일이라고 써놨는데 이따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동북고에서만 출제되는 스타일입니다. 기본 개념을 활용해서 논리적 사고와 창의력을 요구하는 문항들이 출제가 되고 주제는 보통 알려줍니다. 주제는 보통 알려주는데 시간 안에 논리적 구조에 맞게 서술을 해야 돼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한데 이거는 거기에 물리를 담당하는 선생님께서 이런 걸 좀 많이 출제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뭐 진격의 거인을 활용한 문항도 내셨고 이랬는데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보면은 왼쪽이 이제 중간고사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페르마 추정, 페르미 추정 해가지고 뭐 에피소드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 본관 건물 바닥 면적을 이런 추정을 통해서 계산해라. 이게 이제 서술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림을 해라 이거죠. 어림을 해서 이렇게 좀 나를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 굉장히 독특한 문항이 나왔고요. 오른쪽은 더 웃긴데 이거는 물론 주제 공지를 했습니다. 학회 주제 공지를 했는데 무중력 축구입니다. 무중력 상태에서 축구를 한다면 해가지고 이거를 보시면은 이거는 누가 쓴 거를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써가지고 규칙이랑 이런 장치들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를 평가 기준을 따라 아이디어를 별점으로 평가하고 평가한 이유를 써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논리적 사고와 긴 시간을 요구하는 서술형 문항이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에너지 전환인데 뭐 이런 거요. 얘를 앞에 갖다 놓으면 무한동력이 안 될까요? 뭐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 서부 보시면 100자 이상 작성하지 않으면 감점 뭐 이런 거를 매 시험마다 지금 출제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대비를 해야 돼요. 이건 보면은 작년 2학기 기말이었던 것 같은데 AI에 대한 어떤 자신의 의견 이 제시문을 읽고 작성해야 되는 좀 논리적 사고와 다방면의 어떤 생각들을 요구하는 문항이 매 시험마다 하나씩은 출제가 됩니다. 지금 이게 지금 4개죠? 이게 작년 시험 문제입니다. 하나, 둘, 하나 제가 빼놨네요.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심화 변형 문항과 극강의 지역성이 공존한다. 고2 모의고사, EBS 수특의 자료나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하는 심화 변형 문항과 학구 프린트에서만 나오는 독자적 내용, 수업 때 다룬 사소한 예시가 출제되는 극강의 지역성까지 같이 다뤄야 되겠다. 학교 프린트 및 수업의 중요도가 두 번째인데요. 학교 프린트 출제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동부고는 어떤 특정 프린트가 나오면 시험에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시정 문제 없는 세세한 개념들 출제가 되고 있고 교과서에 없는 거나 수업 때 언급하는 것도 흘러가는 거지만 잘 숙지해서 적어 두셔야 된다. 다음 시험 문항 유형 및 특징은 수능형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모두 구로 되어 나오고 함정선지도 곳곳에 있고요. 보통 지구과학에서 많이 나왔었고 지구과학 중에서도 우주 파트에서 그런 게 많이 나왔습니다. 물리화학 단원은 많은 계산을 요구하는 문항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심화 변형 문항과 내신형 문항을 동시에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물리화학 고난도 문항을 풀 수 있는 실력과 내신형 문항에 대응하는 꼼꼼하고 완벽한 암기력이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 프린트 정말 중요하고요. 필기랑 판서도 꼼꼼하게 정리를 해야 지역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구석구석 상세한 것까지 모두 파악을 완료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저는 빌드업 방식을 채택해서 수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렵고 고난도 유형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려가지고 고난도 유형, 고2 모의고사 유형까지 풀어낼 수 있는 성적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부터 볼게요. 개념이 정말 중요한데 저는 어떤 특정 단원의 메인 아이디어를 쭉 뽑아서 이렇게 노트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노트 형태로 제공을 하고 이 내용을 수업 중에 제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해서 수업 내용을 학생들이 스스로 필기하면서 개념을 한 번 더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필기 노트를 작성해보는 시간을 갖고요. 이걸 기반으로 이렇게 빈칸과 표 채우기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한 번 더 개념 이해 확인을 하고 검증 작업을 진행을 해서 꼼꼼하고 완벽한 개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이 배운 개념을 활용해 가지고 실전에 적용하고 한번 활용을 해봐야 되겠죠. 그걸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 자료들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나가고 있는 저의
문항 자료들인데 단원당 한 150에서 200문항 정도 되는 문제들이 좀 대비가 되어 있고 다양한 컨텐츠들을 활용해서 통합과학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들을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커스터마이징된 자료도 제공합니다. 동북고 특유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반영한 추가 컨텐츠들인데요. 첫 번째는 동북고 맞춤형 고난도 봉투 모의고사입니다. 동북고에서 출제되는 시험 문제랑 똑같은 형태, 똑같은 문제 개수, 똑같은 스타일의 문항을 4회에서 5회분 정도 제작을 해가지고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직보자료입니다. 직보자료인데 내신 시험은 시험 하루 전에 뭘 보고 갔느냐, 어떤 걸 보고, 듣고, 풀고 갔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직보자료를 4개로 만들어요. 4개로 해가지고 교과서 정리한 거, 기출 문제 정리한 거, 모의고사 정리한 거, 서술형 정리한 거, 이렇게 4가지 테마로 준비를 해서 학생들이 시험 하루 전에 최대한 많은 걸 보고 듣고 풀고 갈 수 있도록 4가지 테마로 구성된 시험 전 직보자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이 끝났다고 끝이냐? 끝이 아니죠. 우리는 시험을 다시 복귀해야 되고 시험을 다시 분석해서 다음 시험을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게 작년에 제가 제공했던 시험 분석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옆에가 이제 실제 시험 기출 문제입니다. 시험 실제 기출 문제고 오른쪽이 우리가 풀었던 문제 비슷한 유형들 제시를 해놓고 제가 하나하나 커멘트를 달고 하나하나 난이도를 매기고 총평과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매 시험마다 분석 자료 및 대응 전략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렇게 출제됐는데 올해부터는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대비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런 자료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봐도 끝이 아니고 다음 시험을 위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도 시험마다 제공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내신은 꾸준한 학습을 해야 되니까 학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최적의 학생 관리 시스템이라고 써놨는데 3가지 파트로 나눠서 학생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업 안에서는 다양한 테스트들, 주간 테스트와 암기 테스트, 그리고 어려운 단어는 당일 테스트까지. 수업 바깥에서는 상시 질의응답 가능하고 학부모 피드백, 그리고 수행평가 관리까지. 특히 수행평가 관리는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학생들이 내신에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클리닉은 매주 이제 진행을 할 텐데 정해진 시간, 정해진 요일 그때 학생들이 와서 부족하고 미비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5분 암기 테스트 아까 앞에서 보셨던 빈칸 채우기, 표 채우기로 진행을 하고요. 핵심만 뽑아서 암기 테스트 진행을 하고 있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주간 테스트는 매주 진행되는 수업 내용에 대한 테스트고요. 한 1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서술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가지를 매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님 안내 문자 발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업 내용, 과제물, 학생 성적 관련 내용, 과제물 이행 여부 이런 것들을 매주 좀 발송을 드리고 있는데 부족한 학생은 추가 문자 발송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점수랑 평균 점수, 최고점, 최저점 같은 데이터들을 많이 보내드렸었는데 고민을 하다가 뭔가 이게 연속적인 성적의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서비스 하나를 개발을 했어요. 클래스그램이라고 해서 제가 직접 개발을 했는데 여기 학생 이름이랑 학생이 설정한 패스워드를 넣고 성적표 확인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좀 정제된 형태의 성적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균 점수가 가고 학생 점수가 이렇게 가고 우리 아이가 현재 어떤 상태고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구간별 점수도 많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구간별로 몇 명씩이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식의 데이터들도 계속 추가를 하고 있고요. 이거 말고도 뭐 암기 테스트나 과제물에 대한 그래프들도 쭉 지금 나열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학생 관리 시스템도 구축을 해 두었습니다.
이 성적표 좀 궁금하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classgram.kr이라는 도메인 접속을 하셔서 학생 이름에 양준 넣으시고 확인 코드 5555를 입력하시면 제가 예시 데이터를 좀 넣어놨어요. 그걸로 실제 성적표 구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접속을 해서 확인해 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별 1대1 상담을 진행합니다. 내신을 대비하고 하는 이유가 결국 대학 진학이 목표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저는 어떤 입시라는 큰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람으로서 학생들에게 통합과뿐 아니라 학교 생활이나 타과목 성적, 생기부 관리, 대학 진학 등등등 이런 것도 좀 포괄적으로 다뤄서 1대1 상담을 진행하고 학생들의 대학 입학, 입시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것들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클리닉인데요. 매주 진행할 거고요. 매주 정해진 시간을 학생들과 좀 정해가지고 진행할 예정이고 테스트 점수 미달자나 과제물 미이행자는 필수 참석 대상입니다. 동북고1 통합과 제 수업은 3월 8일 일요일 오후 2시에 개강되고요. 문의사항은 여기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거나 학원으로 직접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